마릴린 먼로의 진짜 아버지, 96년 만에 DNA 검사로 밝혀진 충격 진실. 마릴린 먼로, 본명 노마진 베이커는 1926년 6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다. 할리우드에서 편집기사로 일하던 정신장애가 있는 모친, 글래디스 펄멀로와 부친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었다. 노마진의 친모 글래디스 펄멀로는 1917년 15살 때 9살 연상의 첫 남편 제스퍼 베이커와 결혼하여 성을 베이커로 변경하고 글래디스 베이커가 되었다. 이 결혼에서 자녀를 낳았지만 남편인 제스퍼는 다혈질이며 폭력적이었다. 글래디스에게 자주 욕을 하며 폭력을 휘둘렀고 자녀들에게도 폭력을 사용했다. 1921년 글래디스는 이혼 소송을 진행해 단독 양육권을 성공적으로 얻었지만 제스퍼는 일방적으로 그의 고향인 켄터키에 아이들을 납치해 가서 키운다. 이후 1924년 글래디스는 노르웨이 이민자 마틴 에드워드 모텐슨과 재혼했지만 이 결혼도 오래가지 못했다. 이 둘은 1년 후 별거를 하게 되고 곧바로 글래디스는 일하던 영화사인 RKO 픽처스의 상사 찰스 기포드와 연인 사이가 되었다. 글래디스는 RKO 픽처스에서 일하던 중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 후 글래디스와 마틴은 공식적으로 이혼을 한다. 1926년 셋째이자 마지막 아이인 마릴린이 태어나지만 애매한 시기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밝혀지지 않았다. 딸이 사생아로 기록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글래디스는 출생신고서에 붙인 이름란에 미스터 모텐슨이라고 적었으나 실제로는 그와의 결혼 생활보다 별거와 이혼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노마진이 모텐슨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다. 심지어 노마진 자신조차도 어린 시절에는 친부가 누구인지 몰랐다. 6살이 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글래디스는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었기에 모친 델라에게 돈을 조금 주고 딸을 맡겼다. 주말엔 글래디스가 직접 방문해서 마릴린을 보살폈는데 1933년 여름 글래디스는 대출을 받아 할리우드에 있는 작은 집을 구입해 7살이던 마릴린과 함께 살게 된다. 하숙인으로 무명 배우들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지냈다. 그때 글래디스는 처음으로 노마진에게 부친의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6살 생일날 처음으로 그 얼굴을 보았다. 전에는 몰랐던 사실. 내게 아버지가 있었다. 다른 아이들처럼. 아버지가 없는 건 나 때문인 줄만 알았는데 내 안에 뭔가 잘못된 게 있어서, 나쁜 게 있어서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다. 어머니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그 누구도.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진짜 아버지의 얼굴은 볼 수 없으리라. 그리고 난 그보다 먼저 죽게 되겠지. 남편이었던 마틴은 역사학자들에게 가장 높은 확률의 아버지로 추정되었으나 이후 유전자 검사로 2022년 96년 만에 DNA 검사 결과로 찰스 기포드가 아버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노마진의 친부는 글래디스의 첫 번째 남편도 두 번째 남편도 아니었다. 그녀가 두 번째 남편과 별거하던 중 만났던 남성의 아이였다. 오랫동안 노마진의 친부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지만 마릴린 먼로 탄생 96주년을 맞아 공개된 다큐멘터리를 통해 DNA 검사 결과가 밝혀졌다. 그의 이름은 찰스 스탠리 길포드. 글래디스가 할리우드 스튜디오에서 일하던 시절의 상사였던 그는 글래디스와 불같은 사랑에 빠졌지만 임신 소식을 들은 순간 사랑은 착각이었다는 걸 보여줬다. 그는 낙태를 강요했고 글래디스는 그와의 미래를 꿈꾸며 혼자 아이를 낳았지만 찰스는 갓난 딸을 거부하고 떠났다. 마릴린은 아버지에 대한 존재를 많이 그리워했다고 한다. 어머니인 글래디스는 정신적, 재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유아기의 마릴린은 안정적이고 행복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없는 이유를 자주 물었으며 부족한 애정에 외로움을 느꼈다고 한다. 1934년 1월 글래디스는 애초부터 앓고 있던 조현병과 편집증을 공식적으로 진단받은 후 결국 몇 개월 같이 살지도 못하고 곧 단계적으로 요양원과 메트로폴리탄의 정신병원에 입원한다. 8살의 마릴린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여 국가에서 보호자의 권한을 대신 가졌고 곧 어머니의 친구인 그레이스 고다드가 보호자로 보살피게 된다. 마릴린은 안타깝게도 유아기를 지나 성장기가 될 쯤 큰 상처를 받았는데 이 시기에 4년간의 생활은 불안정하며 불우했었다. 성추행을 당하며 그레이스의 친구들 사이에서 짧은 기간 여러 가정의 계속된 변화에서 살아야 했다. 6살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본 노마진은 10대 후반이 되어 친부를 찾으려 했다. 당시 노마진이 살던 곳에서 불과 2시간 거리에 있는 농장에 찰스 스탠리 길포드는 살고 있었고 이미 메리벨이라는 여성과 재혼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연락한 딸에게 관심 없다며 만남을 거절했다. 1952년 마릴린 먼로로 어느 정도 인지도를 얻은 노마진은 다시 친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다. 얘야,
난 이제 재혼도 했고 가족도 있단다. 너에게 할 말은 없다. 다시 전화하면 내 변호사를 부르겠다. 이후에도 노마진은 친부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다. 심지어 그녀는 친구에게 가발을 쓰고 아버지를 유혹해 성관계를 가진 뒤 딸이랑 해본 소감이 어때요? 라고 묻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친부에 대한 집착을 보였다. 마릴린이 처음으로 배우가 되고 싶어 한 이유는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이었는데 한 위탁 가정에서 그녀를 집에서 나가게 하려고 영화관에 자주 보냈고 그녀는 어린 시절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영화관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어야 했다. 스타가 되고 한 인터뷰에서 저의 주변 세상이 암울했기 때문에 뭐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이 연기라는 말을 했을 때 기뻤기에 저는 연기를 하는 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앞엔 너무 큰 스크린이 있지만 뒤엔 작은 아이 혼자 있는 것을 나는 사랑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찰스 스탠리 길포드의 첫 결혼에서 태어난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마릴린 먼로의 친부라는 사실을 잡지를 통해 알고 격분했다고 한다. DNA 검사는 노마진의 장의사였던 앨런 레봇이 불법적으로 얻은 찰스 스탠리 길포드의 머리카락과 그의 손녀의 유전자 샘플을 비교한 결과였다. 이 사실은 루머가 아닌 진실임이 드러났다. 그의 손녀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찰스 스탠리 길포드는 유업 농장을 운영하며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자녀들과 평범하고 친절한 할아버지로 살았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그는 평생 자신을 찾던 딸을 피했고 말년의 병으로 입원했을 때에서야 이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마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젠 늦었다. 그로부터 1년 뒤 노마진은 미스터리한 죽음을 맞았다. 찰스 스탠리 길포드는 그녀보다 3년 더 살았다. 친구를 만나지 못했던 그녀는 링컨 대통령, 리 스트레스버그 등 아버지와 같은 존재들을 만들어냈다. 1954년 마릴린 먼로는 말했다. 링컨은 내가 유일하게 존경하는 정치적 인물이다. 난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읽었다. 링컨은 유일하게 나와 비슷해 보이는 유명한 미국인이었다. 적어도 그의 어린 시절만큼은. 마릴린은 내면적으로 강하면서 동시에 연약한 자아를 가졌는데 고아와 다름없이 자라며 성장기의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자아의 상처를 입었고 유전적으로도 가지고 있던 정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약물 중독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재능, 열정을 무시하고 외형에만 관심을 주는 영화계의 시선 때문에 자신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들에게 매우 친절했다.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그 당시 유색인 팬들이나 유색인 국가 방문 시에도 매너 있고 예의 바른 태도로 좋은 말들을 들었다. 단순히 섹스 심볼이자 백치미로 알려진 것과 달리 불과 29세 때 할리우드 여성 최초로 자신의 영화 제작사를 설립 및 운영할 정도로 진취적이고 자기주관 뚜렷한 인물이었으며 50년대 60년대 민감했던 흑인 인권운동, 핵반대 운동 등등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마릴린은 세 번째 남편 아서 밀러가 메카시즘의 광풍에 휘말려 고생할 때 부부가 함께 FBI, CIA의 감시 대상들이었다. 1960년대 초 마릴린 먼로는 연기 지도자 리 스트레스버그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사망 후 그의 유언에 따라 그녀의 유품은 리가 상속받았다. 노마진의 절절한 생애는 조이스 캐럴 오츠의 소설 블론드의 픽션으로 담겼고 이를 원작으로 한 영화에서 아나 데 아르마스가 마릴린 먼로를, 에이드리언 브로디가 세 번째 남편 아서 밀러를 연기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